안녕하세요, 영집입니다. 이 제품 리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리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요청이 많아서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QCY T18입니다. T18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 T18은 무려 퀄컴 스냅드래곤 사운드를 탑재하고 정식 출시가는 $49. 이 다른 브랜드에서 스냅드래곤 사운드를 달면 최소 10만원 중후반대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 가격에 만드는지가 미스터리예요. QCY T18 정식 출시가는 $49인데 저는 해외 직구로 27,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 정발도 되었더라고요. 정발가도 3만원대밖에 안 해요. 한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스냅드래곤 사운드, 앱텍스 어댑티브를 지원한다고 다 같은 앱텍스 어댑티브가 아니죠. 스냅드래곤 사운드를 달아야 진짜 고음질 코덱을 달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앱텍스 어댑티브하고 스냅드래곤 사운드는 뭐가 다른 걸까요? 먼저 스냅드래곤 사운드에 앱텍스 어댑티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고가의 무선 이어폰에서 앱텍스 어댑티브만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앱텍스 어댑티브는 24비트 48kHz까지 지원하는 코덱이라 비트레이트는 279에서 420kbps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스냅드래곤 사운드는 최대 24비트 96kHz까지 지원하고 비트레이트는 140에서 860kbps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만 스냅드래곤 사운드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을 한국에서는 만나기 힘들다는 사실이 발목을 잡고 있죠. 여러분 근데 뭔가 이상한 거 못 느끼셨나요? 앱텍스 어댑티브, 스냅드래곤 사운드, 다시 앱텍스 어댑티브, 스냅드래곤 사운드. 이 앱텍스 어댑티브만 지원하는 건 QCY QT18이라는 제품이고 스냅드래곤 사운드를 지원하는 건 QCY QT18 멜로 버즈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QCY T18이라고 되어 있고 패키지 자체에 스냅드래곤 사운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지상으로 이어버드에 QCY 로고가 있고 없는 차이인데 이 제품에는 QCY 로고가 있어요. 로고가 있으니까 이거는 멜로 버즈가 맞는 걸까요? 처음 딱 봤을 때 케이스가 상당히 큽니다. 많이 크죠? 그런데 무선 충전은 안 됩니다. 이어버드는 스템 타입이고 이어팁도 타원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에어팟 프로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다행인 건 로고가 굉장히 연하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케이스도 그렇지만 금형 만들 때 힘을 상당히 줬어요. 케이스를 보면 유광, 무광, 유광 이렇게 되어 있고 이어버드도 유광과 무광으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디자인이 막 고퀄이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잔재주를 좀 부렸구나 하는 느낌입니다. 한 가지 살짝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어버드를 케이스에 넣을 때 직관적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정확하게 보고 제대로 넣어야지 쏙 들어갑니다. QCY T18은 퀄컴 3050 칩을 탑재했어요. 3050 칩을 달고 어떻게 3만원대에 판매하는지 이거는 정말 미스터리긴 해요. 얼마나 대량으로 구매를 하길래 이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건지. 이어폰을 만드는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는 스냅드래곤 사운드 라이센스 비용이 한 2-3만원 정도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부풀려진 것인지 아무튼 정말 신기합니다. 그리고 연결 안정성은 좋습니다. 전파 간섭이 심한 곳이 아니면 끊김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에 멀티 포인트까지 지원합니다. 와, 근데 또 이 멀티 포인트가 전환이 상당히 빨라요. 바로바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모노 모드도 당연히 지원합니다. 딜레이 측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폰 기본 298ms, 안드로이드 기본 286ms, 앱텍스 어댑티브인데 게임 모드가 별도로 있습니다. 게임 모드를 실행하면 아이폰에서 201ms, 안드로이드에서 206ms, 벨벳의 앱텍스 어댑티브로 연결하면 기본 373ms, 게임 모드 226ms입니다. 이 게임 모드가 있어서 영상 시청은 전혀 무리가 없고 민감하지 않으면 게임도 어느 정도 할만한 수준입니다. 배터리 구동 시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펙상 이어버드 단독 7시간 음악 감상할 수 있고 케이스 충전을 포함하면 총 30시간 음악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통화 성능입니다.
통화는 바로 T17S하고 비교 녹음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네, 영길입니다. 저는 지금 QCY T17S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네, 영길입니다. 저는 지금 QCY T18을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네, 영길입니다. 저는 지금 QCY T17S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네, 영길입니다. 지금 QCY T18을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T18이 디자인 때문에 당연히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지하철에서 통화는 조금 충격적이네요. T17S가 더 정확하게 들렸습니다. 시끄러운 곳에서 통화는 조금 문제가 있네요. QCY 앱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초기 화면은 배터리를 확인할 수 있고 소리에서는 EQ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는 터치 버튼을 커스텀할 수 있고 이어폰 찾기, 게임 모드 활성화, 어플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여러 번 시도해봤는데 왜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안 된다고 크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이거 3만원인데. 스냅드래곤 사운드를 지원하니까 사운드가 엄청 날 것 같죠?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에요. 이거 저도 참 실망이 크네요. 그래서 리뷰가 늦어진 것도 있어요. 음질의 기본은 결국 드라이버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이어버드 튜닝을 얼마나 잘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코덱은 통로 같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소스를 넣어줘도 출력물이 나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기본 드라이버하고 사운드 설계가 대략 9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제 생각에 코덱은 3에서 많게 잡으면 5% 정도. 그 5% 때문에 또 뉘앙스가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그래도 기본 사운드 튜닝이 많이 중요해요. 그런 점에서 이 T18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기본 사운드가 상당히 자극적이에요. 바로 측정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인이어 타겟이 적용된 데이터예요. 괜찮은데 굉장히 플랫해 보이죠? 그리고 LR 편차가 좀 보이는데 이 가격대의 편차 이 정도를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에요. 약간의 차이가 느껴지지만 이 정도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문제는 고음이 상당히 자극적으로 들립니다. 여기 오른쪽 고음이 많이 올라오죠? 이 부분 때문에 오른쪽이 상당히 자극적으로 들려요. 볼륨을 50%보다 조금만 더 올려도 귀를 찌르는 듯한 치찰음이 들립니다. 이번에는 T17S하고 비교한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T17S 같은 경우 고음의 자극이 강한 여기가 살짝 내려가고 초고음이 올라오죠. 그래서 사운드가 상당히 괜찮게 들리는데 T18은 그냥 자극으로 들립니다. 심지어 왼쪽이 이렇게 보이는 거지 오른쪽은 고음이 더 높아요. 이번에는 로우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로우에서 보면 고음이 6kHz에서 치고 올라갔다가 쭉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드라이버는 T17S가 확실히 더 좋은 거예요. 아니 왜 T17S는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T18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스냅드래곤 사운드까지 달아놓고 말이죠. 그리고 음원에서 고음이 쏘는 음원이 있고 안 쏘는 음원이 있거든요. 제가 항상 테스트하는 Nothing Lasts Forever는 이 치찰음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고음이 자극적인지 아니면 편한지 이 경계를 굉장히 잘 표현해줘요. 그런데 이 T18로 들으면 정말로 듣기 힘들 정도예요. 물론 고음이 자극적이지 않는 음원으로 들으면 당연히 들을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베이어 다이나믹 DT990 프로도 고음의 자극이 살짝 있지만 그 정도는 들을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인데 이 T18은 듣기 힘들 정도로 찌러요. 볼륨 자체를 작게 들으면 문제는 안 되는데 50%에서 조금만 올려도 확 찌르는 느낌이 납니다. 잠깐만 들어도 이 귀가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치찰음은 지난 맥스 이어팁 영상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저작권 문제 없는 음악이 정확하게 치찰음을 들려주는 음원이 없더라고요. 돈 킴미 다운 같은 경우도 이 T18로 들으면은 퍼커션 소리인가? 착착 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마저도 이 귀를 찌르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녹음으로는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녹음 비교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냅드래곤 사운드 탑재로 aptX 어댑티브로 연결이 됩니다. 제가 이 벨벳밖에 없어서 aptX 어댑티브만 테스트를 할 수 있었는데 제가 테스트해본 aptX 어댑티브 탑재 이어폰 중에서 가장 소리 차이가 안 나는
제품이었어요. 다른 코덱과 비교해서 음질 차이가 가장 안 났습니다. 사운드 PC 제품만 해도 코덱에 따른 음질 차이가 느껴졌는데 이거는 차이를 느끼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튜닝을 하는지에 따라 코덱도 차이가 큽니다. 아니 무슨 3만원짜리인데 평가가 이렇게 박한가요? 라고 지적하시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리뷰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내가 너무 안 좋게만 보는 것은 아닌가. 물론 다른 브랜드에 비해 저렴하긴 해요. 그런데 QCY에서 스냅드래곤 사운드라고 광고하면서 기존 QCY 제품보다는 상당히 비싸게 판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 같으면 T17이나 T17S를 사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스냅드래곤 사운드 또는 aptX 어댑티브 같은 고급 코덱 탑재가 음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코덱보다 중요한 것이 기본 드라이버 성능하고 사운드 튜닝 능력입니다. 이 스피커가 쓰레기인데 덱 좋은 거 쓴다고 이 스피커가 좋아질까요? 여러분 제품 선택할 때 이런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고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